11월 6일 똑딱이 주식입니다. 자, 트럼프 백악관 재입성이 확실시되는 상황이죠. 자, 여기에 따라서 오늘 한국 증시는 하락을 했습니다. 전일에 미국 증시가 상승을 했고 장중에도 미국 선물 지수가 괜찮았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증시는 트럼프 리스크로 하락을 했죠. 자, 이래저래 한국 증시는 호재보다는 악재가 많은 그런 상황 속에서 천덕꾸러기 흐름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에 대한 긍정과 부정에 대한 어떤 섹터 역시 오늘 갈렸는데요. 긍정 쪽에서는 조선, 방산, 우크라이나 재건주, 대북경협주 이런 쪽, 부정적인 쪽은 2차전지, 반도체, 철강, 자동차, 중국 관련주 이런 쪽인데, 조선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산 에너지 수입이 증가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해 볼 수 있겠고요. 방산 쪽으로는 아무래도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인상시키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자주국방에 대한 어떤 인식이 또 강해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주 같은 경우는 조금 애매할 수는 있어요. 왜 애매할 수 있냐면은 결국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날 수 있다라고 보는 시각인 건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입장에서 놓고 볼 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그 점령지를 갖다가 어느 정도 자기들의 땅으로 바꿔놔야 명분이 설 거 아니에요. 어떤 휴전에 대한 또는 전쟁을 끝내는 데 따른 어떤 명분을 가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자국의 땅을 넘겨주면서 전쟁을 끝낸다? 진짜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겠죠. 따라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휴전을 하거나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난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미국이 도와주지 않으면 승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해가지고 적정선을 좀 찾아가려고 할 가능성은 있겠죠. 아무튼 이 부분은 당장 트럼프가 당선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아마 시간은 걸릴 것이다 라고 봐야 될 거예요. 그리고 대북 경협주, 트럼프가 또 김정은을 또 만날 것이냐 뭐 이런 부분이겠죠. 또 부정적인 쪽은 2차전지, 반도체, 철강, 자동차, 중국 관련주 이런 쪽인데, 트럼프가 잘 아시다시피 보호무역주의잖아요. 보호무역주의자죠. 그죠? 미국 제일주의. 그래서 또 무역 관세를 대폭 높이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또 중국에 대한 강한 견제를 하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견제는 미국의 대중 무역 적자 이 부분을 강조하면서 또 중국을 강하게 견제하려고 할 가능성이 있죠. 이 과정에서 중간재를 주로 수출해서 돈을 버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피해가 나타날 수 있다. 2차전지, 반도체, 철강, 자동차 이런 분야 쪽에서 또 피해가 나올 수 있고 중국 관련주도 그렇고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러한 쪽은 상승을 하고 이쪽은 이제 하락을 하고 이러면서 희비가 엇갈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죠. 자, 코스피 지수는 21 이평선을 넘겨야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하고 있고 오늘 또 저항되면서 눌렸죠. 그리고 코스닥 지수는 5일 이평선을 지지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오고 있는데 5일 이평선을 회복을 했다가 오늘 트럼프발 리스크로 지수가 눌리면서 5일선 약간 아래에서 끝났어요. 자, 장이 회복을 보인다거나 실질적인 회복을 보인다거나 또는 일정한 상승을 지속해 나가기 위해서는 특정한 중요 기준을 갖다가 지지로 전환해 주면서 이를 지지하면서 이렇게 올라가줘야 돼요. 근데 이렇게 돌파를 해서 회복을 했다가 또 하향할 경우에는 여전히 혼조 흐름이 되는 거죠. 그죠? 따라서 코스닥이 5일 이평선을 하향하고 코스피가 21 이평선을 하향할 경우에는 또는 아래에서 계속 움직일 경우에는 여전히 확인 구간이다라고 봐야죠. 이 장의 지금 시점의 흐름이 일정한 기준선을 지지로 전환해 주면서 어떤 호조를 보인다기보다는 혼조 흐름을 보이는 상황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물론 트럼프 리스크 때문이지만 어쨌든 따라서 오늘 마감된 상황만 놓고 본다면 지수는 다시 확인 구간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다만 트럼프에 대한 이 영향은요, 과거 사례에 비춰놓고 볼 때 대체로 1, 2거래일, 그러니까 이번 주 목요일이나 금요일장을 지나면서 다음 주부터는 다시 약화 내지 둔화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다음 주부터는 다시 한국 증시가, 그러니까 오늘 트럼프 리스크로 다소 난장판이 되어버린 한국 증시가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을 지나면서 다음 주에 들어서서는 이제 새로운 체계로 다시 자리를 잡아 나갈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일과 모레 하루나 이틀 정도의 후속적인 흐름만 우리가 좀 확인을 해 나가는 그런 상황으로 좀 보고, 다시 다음 주부터 한국 증시가 자리를 어떻게 잡아 나가는지를 보면서 여기에 맞춰서 또 대응 전략과 대응 매매를 해 나가야 되겠죠. 자, 오늘 특징 쪽을 보면은 결국 조선 쪽인데, 제가 조선주 같은 경우는 앞서서도 계속 말씀드릴 때 20일 이평선을 지지로 유지를 해주는 경우가 긍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해왔죠. 그래서 HD 한국조선해양이나 HD 현대중공업 이런 종목들이 20일 이평선을 지지를 해줘야 된다. 근데 이후에 하향을 했었죠. 그래서 조선주가 다시 혼조 등락으로 들어갔었죠. 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20일 이평선을 지지로 다시 회복해주는 그러한 종목을 중심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HD, 현대, 미포 이런 종목들이 오늘 20일 이평선을 다시 회복해주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2차 전지에서도 에코프로뿐만 아니라 이런 종목들이 대다수가 21일 이평선 위로 올라서야 섹터 전반적으로 다시 살아나는, 실질적으로 살아나는 분위기가 잡힐 것이다 라고 했듯이, 조선주도 마찬가지로 HD, 현대, 미포, 조선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21일 이평선 위로 대부분 올라서야만 조선주가 다시 회복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잡아나갈 수 있을 거예요. 다만 지금은 21일 이평선 회복한 종목과 다시 아래에 있는 종목들이 혼재되어 있죠. 이런 상황에서는 21일 이평선 회복으로 움직이는 종목을 우선적으로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뭐 섬광밴드 이런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섬광밴드 이런 종목도 마찬가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산 에너지 수입 증가, 뭐 이런 부분을 감안해 볼 때 이런 섬광밴드 같은 종목들도 우리가 좀 눈여겨보고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방산 쪽인데, 방산은 제가 최근에 주식장인 카페 멤버십에서는 LIG 넥스원 이 종목을 좀 코멘트를 해 왔었어요. 자, 오늘 고점을 높이는 그런 시도가 나왔다가 윗꼬리가 달렸는데, 직전 고점을 돌파해서 지지로 전환해 나가는지, 그러니까 종가 기준이죠. 돌파해서 지지로 전환해 나가는지 이 모습을 확인해 줘야 됩니다. 지금 방산주는 고점을 높여 나가는 종목들이 살아있는 종목이 됩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이 종목도 직전 고점을 다시 높여 나가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는 있는 종목이다. 뭐 많이는 올랐지만,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사실 많이는 올랐지만은 지금 당장 단기적으로는 고점을 다시 높여 나가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재건 쪽에서는 제가 오늘 주식장인 카페에서 오전에는 HD 현대건설기계를 코멘트했어요. 자, 이 종목이 이 시점에서 저항을 돌파할 때, 이 시점에서 저항을 돌파할 때, 잠깐만요. 네, 이 시점에서 저항을 돌파할 때 제가 HD 현대건설기계를 코멘트를 했었고, 이후에 이제 급등을 했죠. 했고, 그 다음에 이 종목이 급등하고 나서는 제가 오후장 들어서는 현대 에버다임이 추가로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그 이후에 곧바로 이제 또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몇 프로까지 올라갔어요? 26%대까지 아주 급등을 해버렸죠. 제가 아마 코멘트 할 때가 8, 9% 정도 있을 때였는데, 이게 아무래도 대부분 우크라이나 재건주가 오전에 말씀드린 HD 현대건설기계뿐만 아니라 대부분 올랐는데 현대 에버다임 정도가 추가로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코멘트를 했는데, 이게 이후에 이렇게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코멘트한 두 종목은 다 급등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주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시간을 갖고 해결 방안을 찾아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좀 단기적인 마인드에서 일단은 임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반도체 쪽에서 삼성전자는 또 뭐 외국인 매도가 지속되면서 눌렸는데 막판에 조금 밑꼬리는 달아주더라고요. 전반적으로는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의 영역에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외국인 수급이 매수로 전환되어야만 실질적인 회복을 시도해 나갈 수 있다라는 이 조건, 이러한 부분은 계속 염두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반도체에서 좀 특이점은 동진세미캠입니다. 동진세미캠이 3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45% 증가로 나왔어요. 자, 이렇게 놓고 본다면은 실적은 호조인데 주가는 계속 빠져내려가는 이런 관악폭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반도체 섹터의 조정, 삼성전자의 조정 이런 영향으로 빠졌는데 막상 실적은 이 자체적으로는 호조였단 말이에요. 그럼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나는 실적은 사업을 잘해서 실적은 45% 전년 동기 대비 증가인데 영업이익이, 주가는 계속 빠져내려갔으니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죠? 네. 뭐 이런 종목들이 아무래도 오늘처럼 이렇게 반도체가 빠지더라도 홀로 이렇게 반등을 시도하겠죠. 거래량도 많이 터졌는데. 그래서 이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를 놓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제 같은 쪽에 속하는 전공정 소재 쪽에서 낙폭이 큰데 실적이 호조될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을 좀 눈여겨봐야 돼요. 오늘 솔브레인 같은 종목도 낙폭은 큰데 이제 실적은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좀 전공정 소재 쪽을 중심으로 해서, 낙폭이 큰 종목들, 3분기 실적이 호조될 경우에는 동진세미캠처럼 오늘처럼 이렇게, 급반등을 시도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도 좀 염두에서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겠죠. 다만 반도체 트럼프 리스크로 인한 어떤 반도체나 삼성전자의 흐름 등을 감안해 볼 때는 아직은 좀 비중이나 종목 선별에 있어서는 좀 제한적으로 이렇게 선별해서 우리가 매매는 해 봐야 되겠지만 말이죠. 어쨌든 이런 부분은 좀 감안해서 체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바이오 쪽에서는 알테오젠하고 리가캠 바이오에 대해서 제가 21 이평선, 그러니까 그저께 회복해준 21 이평선을 지지를 해줘야 유효하다라고 했죠. 자, 오늘까지는 21 이평선을 지지를 해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유효하다라고 봐야 되겠죠. 트럼프 일기 때 보면 약간 인하도 있었고, 약간 바이오 쪽에서의 어떤 그 혁신, 개혁, 이런 쪽을 좀 하려는 노력들이 있었거든요.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은 있어요. 그래서 바이오가, 트럼프가 집권할 경우 이제 국채금리가 올라가면서 바이오 쪽이 부정적이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었지만은, 정책적인 부분에서는 또 긍정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 감안해서 좀 선별을 해 나가야 돼요. 어쨌든 이 두 종목이 21이평선을, 지지를 유지해줘야만 바이오 쪽이 죽지 않는다라고 보시기 바라고요. 오늘 이제 하락세가 컸던 게 2차전지였죠. 에코프로. 자, 에코프로 어제까지만 해도 잘 견주하게 21이평선 회복해서 수급도 기관 외국인 매수하면서 잘 유지될 듯 하다가 오늘 트럼프 당선 리스크로 한 방에 무너져 버렸어요. 한 방에 21이평선을 다시 하향했습니다. 다시 하향했는데 일단은 내년도 2차전지 업황에 대한 어떤 그 개선 기대감은 여전히 있거든요. 따라서 오늘 트럼프 악재로 이렇게 빠졌지만은 다시 지지가 어디에서 다시 하방 경직 지지점을 또 잡아주는지 우리가 확인해 보고요. 물론 매매는 21 이평선 지지로 위에서 움직여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놓고 볼 때는 에코프로 하나만 21이평선 회복해 갖고는 안 되고 2차전지 관련주 주요 종목들 대부분이 21이평선 위로 올라섰을 때, 이럴 때가 아마 2차전지를 우리가 매매하기 좋은 여건이 될 거예요. 이런 부분도 좀 감안해 보고요. 그래서 오늘의 하락이 어느 선에서 지지가 되고 다시 21이평선을 회복해 줄 수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는 좀 확인하고 나서 다시 매매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입니다. 네, 이런 부분들 좀 감안해서 우리가 점검을 해 나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트럼프발 리스크로 한국 증시가 다소 좀 어지러운 난장판이 된 느낌인데요. 오늘 하루도 매매를 하시느라고 모두 고생 많으셨어요.